여기 밴쿠버 다운타운과 30분 거리에 한 섬이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문제없이 사람이 살고 집도 지어지고 사업도 이루어지던 평범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8월 BC주 대법원의 판결로 이 땅의 법적 지위가 다시 질문받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2025년 8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BC주 대법원의 First Nation, 이 캐나다 원주민 땅 관련 판결입니다. 그 판결이 실제로 무슨 내용일까요? 또 사실과 논란 어느 쪽이 맞는 걸까요? 확실하게 확인된 팩트만 정리했습니다. 사실 캐나다는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1867년 연방 설립을 기준으로 약 15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이 과정에서 오래전부터 이 땅에 살던 First Nation, 즉 캐나다 원주민들과 새로운 이민자들 사이에는 항상 풀어야 할 이 고리들, 즉 Reconciliation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미국과 달리 캐나다는 정복 전쟁보다는 비교적 합리적이고 평화롭게 이 공존을 이어왔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밴쿠버 다운타운과 매우 가까운 지역에서 원주민 권리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고, 이에 대해 BC주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자, 이번 판결의 팩트시트입니다. 이번 사건은 BC Supreme Court, 이 BC주 대법원에서 캐나다 원주민 중 하나인 코이첸 네이션이 리치먼드 남동부 약 750에서 800에이커 토지에 대한 원주민 권리, Aboriginal Title을 갖는다고 인정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도시들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리치먼드, 퀸스브로, 그리고 뉴웨스트민서의 서쪽 부분입니다. 이 지역은 밴쿠버 국제공항이 있고 그 주변에 거대한 쇼핑몰들과 큰 상권이 위치해 있습니다. 스카이트레인도 설치되어 있고요. 이 주변에는 인구 밀도가 아주 높은 하이라이즈 콘도들과 골프장, 농장 등등 넓은 토지들이 있고요. 밴쿠버 프레이저 항만 소유의 토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판결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원주민 토지권은 헌법상 보호되는 권리로 오랫동안 점유, 지배해온 사실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개인의 부동산 소유권과 이 원주민 토지권은 공존이 가능하지만 정부가 가지고 있는 또는 시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권에 대해서 법원은 결함이 있고 무효라고 판결을 한 거죠. 자, 여기서 조금 헷갈리는 용어들이 있죠. 일단 원주민 토지권, Aboriginal Title은 원주민의 역사적 점유와 지배를 인정받는 권리입니다. 개인의 부동산 소유권, 이건 영어로 fee simple title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토지, 부동산 소유권입니다. 자, 그럼 이번 판결에서 인정한 것은 Aboriginal Title은 존재한다와 또 fee simple, 이 부동산 소유권 자체가 자동으로 부정되지는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단, 정부와 리치먼드 시가 부여한 일부 fee simple에 대해서는 결함이 있고 이것은 무효다라고 판결한 건데요. 저도 브로커 레슨스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교과서로 배웠던 용어들이라 다시 책을 찾아봤는데요. 제 눈으로 현실에서 이걸 다시 본다는 게 기분이 참 이상하네요. 자, 그럼 현재 상황과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 영상을 촬영하는 2025년도 말 기준입니다. 일단 법적 대응이 한창입니다. 리치먼드 시, BC주 주정부, 그리고 연방정부 모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일단 개인 부동산 소유권은 당장 무효되진 않지만 이 fee simple title의 법적 기반을 새롭게 검토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장 상황은 이번 판결 이후 부동산 거래 자체에 굉장히 큰 불확실성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실제 부동산 케이스 중에 하나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7월 말 리치먼드 공항 근처에 14층짜리 럭셔리 호텔을 매입하려고 했던 바이어, 그리고 기업이 있었는데 실제 오퍼도 쓰고 수락도 되면서 디파짓, 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 9일 뒤에 앞으로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전면적인 거래 철회 및 계약금 반환 요청을 했는데요. 자, 아직 레지덴셜 쪽은 이런 케이스는 없지만 이와 같은 소식을 들은 바이어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같이 바이어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마켓에 이런 큰 리스크를 지고 이 특정 지역의 집을 사야 할까라는 심리적인 경계선 또는 질문이 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금융권도 한번 살펴볼까요? 이 지역에 이미 집을 가지고 계신 많은 분들은 몰기지 갱신에 대한 불안감을 이야기하고 있으신데요. 자, 일단 은행은 몰기지를 내어줄 때 리스크 매니지를 위해서 담보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부동산의 가치와 소유권에 영향이 있다면 이 담보물의 리스크는 오르게 되고 은행의 리턴은 무너지게 됩니다. 자, 그럼 철저하게 자본주의로 굴러가는 이 금융권의 논리를 생각해보면 high risk but low return의 상품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 가치의 하락으로 인해 원금 상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한다면 은행은 몰기지를 회수, 영어로는 디맨드라고 부르는데요. 언제든지 이걸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디맨드라는 게 꼭 몰기지를 못 갚는 몰기지 디폴트가 아니어도 몰기지 계약 사항과 큰 변동이 있다면 은행들은 언제든지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집을 구매하는 시점 확인했던 집의 컨디션이 변하거나 집 보험을 아무 이유 없이 장기간 취소하거나 또는 퍼스트 몰기지 렌더의 허락 없이 세컨 몰기지를 받거나 하는 해당 은행이나 렌더가 원치 않는 이유라면 언제든지 회수, 이 디맨드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몰기지 갱신은 무조건 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사실이 아닌 거죠. 아니, 몰기지 갱신이 안 된다니 이거 너무 무서운 이야기죠. 왜 제가 여기까지 생각하냐면 정부의 실제 액션 플랜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2월 12일 BC주 수상 데이비드 애비는 이번 판결로 영향을 받는 토지 소유자가 있다면 금융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것 좀 심상치 않죠. 애비 수상은 정부가 대출 보증의 형태로 약 1억 5천만 달러를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계획은 개인 토지 소유자 및 업체들의 은행, 몰기지 렌더들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그럼 걱정할 부분이 아니면 왜 정부가 벌써 나서서 준비를 하는 걸까요? 물론 이번 판결 이후 금융시장과 투자 심리가 크게 흔들리고 있고 이 불확실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안정화 조치는 맞는 것 같은데 다른 전문가들은 최대 10억 달러가 필요할 거다라고 경고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주택 소유자, 정부의 소유권 보호 실패 및 소송 지원 관련 집단 소송 제기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부동산 시장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에는 아직 매우 이른 시점입니다. 항소와 소송이 끝나고 명확한 답이 나오기에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의 가치, 이 부동산 시장에게는 호재는 아닌 거죠. 자, 일반인의 시선에서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반응은 대규모 부동산 개발과 거래 지연 및 취소, 그리고 투자 심리 위축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몰기지 브로커, 전문가로서 이번 몰기지 갱신, 신규 구매자들의 대출 불안은 큰 걱정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가 대출 보증 및 금융 지원으로 단기 안정화 시도는 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해결은 추후 항소 결과와 정책 방향에 따라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자, 핵심 포인트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번 원주민 토지권에 대한 판결로 인해서 이 룰루 아일랜드, 리치먼드 일부 지역의 소유권이 재정의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소유는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지만 정부의 소유권은 일부 무효라는 판결인데요. 하지만 원주민, 개인, 정부 모두 항소 및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부동산 거래 및 금융시장은 매우 불안정합니다. 자, 그래서 정부는 빠르게 대출 보증 및 금융 지원 제공을 약속하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항소 결과와 정부의 대응에 따라서 이 지역, 부동산 시장의 지각 변동이 예상됩니다. 자, 이번 판결은 단순히 법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지역, 그리고 부동산 시장, 금융권, 그리고 개발 및 투자 심리에 큰 파장을 주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캐나다 전역에서 굉장히 비슷한 케이스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구조라서 유사한 상황에 있는 다른 지역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부동산 투자자, 주택 소유자, 그리고 금융 관계자 모두 이 향후 법적 결과와 정책 대응에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시점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번 원주민 토지 판결이 앞으로의 캐나다 부동산 시장, 금융권,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논의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이상 캐나다 위클리의 케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